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한국은 세계에서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초기에는 국군의 장비 대부분이 미군에서 지원됐다. 한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군사 R&D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상당히 완벽한 생산, R&D, 생산 시스템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늘은 국군의 개별 무기와 장비를 소개하겠습니다. 위장 부분 수위장 릴리 위장복은 1990년대부터 2013년까지 대한민국 육군이 지급한 릴리 전투복의 일종이다. 본국에 따른 식물 색상 20% 블랙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녹색 30%, 브라운 20% 베이지 4색 구반 위장. 이러한 형태의 전투복은 한국군 최초의 통일 표준 위장 전투복이기도 하다. 한국군은 초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단색 군복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또는 이후 무기와 전투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위장 패턴이 개발되었습니다. 1990년이 되어서야 모두 통일됐다. 릴리 위장은 주로 미국 M81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초기 모델의 색상은 M81에 가깝습니다. 최신 모델은 영국 DPM 위장 색 구성표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유형 역시 색이 바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직물은 여러 번 수정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위장 패턴은 오늘날 한국군에서 여전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퇴역 군인을 포함하므로 1번 1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전투복은 민간인에게도 대량으로 유입되었습니다. 1X1 훈련을 마치고 전역한 군인들 릴리 위장 전투복을 헌옷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아니면 중고 웹사이트 거래에 넣어보세요. 이로 인해 자체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민주저항전선과 탈레반이 벵가지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는 많은 탈레반이 전통 의상을 입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한국의 외곽선 인장과 함께 릴리 위장을 착용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위장은 파키스탄의 탈레반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이 비밀리에 탈레반을 지원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조사 결과 중고 의료업체의 수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유형의 위장은 2010년 이후 한국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세 군 모두 재래식 위장 구성을 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사용 중입니다. 초기 수위장은 초목이 밀집된 산악 지역에서만 사용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도시 및 사계절 환경에서는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나중에 릴리 위장의 새로운 구성을 배치했습니다. 북한은 유사한 대테러 위장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식별이 어렵다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군은 매우 괴로워진다. 그래서 한국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화강암 위장 패턴을 사용한 새로운 위장입니다. 베이지, 다크 올리브, 포레스트 그린, 초콜릿, 차콜 등 5가지 색상으로 구성됐다. 모든 계절에 적합한 새로운 만능 위장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춥습니다. 그것도 단점이지만 위장 속성 변경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위안화 사람들 사이에서 국군은 방정식의 신형 화강암 위장과 유사한 위장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2020년부터 한국은 새로운 나무 기반의 호랑이 반점 위장을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높은 도시화 속도에 적응할 준비를 하세요. 차세대 범용 위장으로 현재 장교급에서 발급된 호랑이 위장, 하드 위장, 태극권 위장의 3가지 방식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M76 방탄 헬멧 구형 헬멧이라고도 함 1970년대 우리나라가 출시한 방탄 헬멧이다. 이 유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M1 헬멧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모델의 M1의 밝은빛 소재를 버렸다. 국내산 방탄 나일론 천을 압축 탄도 섬유로 전환 무게는 M1의 1.5kg에 비해 약 900g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헬멧에는 파생 수출 버전도 있습니다. 모델은 M80입니다. M76에 비해 거의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색상만 살짝 다를 뿐 사담 후세인 휘하의 이라크 군대는 주로 M80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이 유형의 헬멧은 KHB-2000 새로운 방탄 헬멧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군, 공군, 예비군, EAV에서 사용되고 있다. M76의 등장은 한국 군인들 사이에서 더 인기가 높습니다. KHB-2000 신형 방탄 헬멧 2000년에 한국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미국 파리키티, 페리키티, 보충제 시스템을 계승한 케프러, 소재가 이 헬멧의 첫 번째 단계에 사용되었습니다. 무게 1400에서 1600g. 2014년부터 한국에서는 이 헬멧의 소재를 더 좋게 변경했습니다. DCF 초고분자량 폴리틴 혼합물은 더 가볍고 서스펜션 지점이 4개 더 있습니다. 주로 헬멧의 고급 기능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동시에 헬멧 내부에 쿠션과 조절 안감이 추가됩니다. 향상된 착용감을 위해 무게도 1150g으로 줄었습니다. 이 헬멧의 초기 및 후기 모델 현재 한국군에 혼재되어 있음. 게다가 2018년 이후에는 한국은 새로운 유형의 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략 플랫폼 계획을 바탕으로 새로운 헬멧 출시. 이 헬멧은 여전히 초고분자량 폴리틴 복합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과정이 더 정교해졌죠. 특히 더욱 뛰어난 기능으로 무게도 1150g 미만. 이 유형은 2018년에 특수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해병대 등 특수부대에서 사용. 한국 관계자는 2020년에 이러한 유형의 헬멧을 완전히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ITES GT형 방탄복 국내산 강화섬유로 만든 국내 최초의 방탄조끼입니다. 당시 미군이 사용했던 TITES GT M1 방탄복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다양한 모델을 생산했고 이 유형의 방탄복은 주로 파편 보호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총알 방어 능력이 없다. 이 유형의 가슴은 왼쪽과 오른쪽 가슴에 바지 패널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뒤는 아니야. 이 디자인은 당시 영국군이 사용하던 방탄복과 동일하다. 이 유형은 사용 중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신병들의 수류탄 투척 훈련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다기능 방탄복 2010년부터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방탄복입니다. TITES GT에 비해 백가드와 퀵릴리즈 기능이 추가됐다. 동시에 플러그형 전선의 보호 범위도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팔뚝과 하복부 보호하지만 사용자 피드백에 따르면 이 유형은 특수 작업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북한의 AK-47이 방탄복을 관통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국군은 2015년에도 구매를 이어갔다. 추후 조사를 거쳐 군부부패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나중에 구매가 중단되었습니다. 구매한 부품도 제거되어 예비팀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목적 방탄복 대한민국 국군이 사용하는 주류 표준 방탄복입니다. 국내 최초로 세라믹판을 사용한 방탄조끼이기도 하다. 이 유형의 방탄복은 세 가지 모델로 구분됩니다. 한 가지 유형은 주로 지상 포병과 보조 유닛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최전선 보병이 사용합니다. 타입 3은 특수부대와 특수작전부대에 지급됩니다. 케블라 소재로 제작된 방탄복 타입 1은 주로 전면 및 후면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유형 2는 실제로 양쪽에 보호 기능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빠른 방어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특수 임무 요구 사항으로 인한 유형 3 그래서 확장성과 이식성에 더 신경을 씁니다. 타입 1과 동일하며 전면 및 후면 보호만 지원합니다. 작년에 미래 한국군 신형 방탄복을 초고밀도 주석 소재로 교체돼 후 K5 반자동 권총 구경 9.02mm 대우 스마트 산업에서 제작한 1982년 입대 주로 이하 임원이 사용하도록 발행됩니다. 무게빈 총 800g 길이 190mm 12발 또는 13발짜리 탈착식 탄창을 사용해보세요. 또는 최대 20발의 M59 분리형 탄창을 사용하세요. 유효 범위 50m K1 기관단총은 K1 카드건이라고도 불린다. 구경 5.56mm 데우스마트에서 M16 돌격소총과 동일한 가스 증폭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1981년 입대 무게 2.87kg 653mm에서 838mm까지 상당히 늘어나는 길이 스테네그 20, 30, 40발과 같은 표준 탄창을 사용해 보십시오. 또는 100발 CMA 세총 유효 범위 250m K2 돌격소총 구경 5.56mm 데우스마트 산업에서 제작한 이 유형의 소총은 주로 초기 서비스를 대체하는 데 사용됩니다. 미국 M16A1 돌격소총 1985년에 입대 중량 표준형 3.26kg 길이는 표준형과 동일하며 텔레스코픽 730에서 980mm 스테네그 20, 30, 40발과 같은 표준 탄창을 사용해 보십시오. 유효거리 표준형 600m 안경 모델 K100은 최대 3300m의 넓은 범위를 가집니다. 이 유형은 점차적으로 K2C1로 대체되었습니다. K2C1 돌격소총 구경 5.56mm 한국의 S&T 중공업에서 제작주로 K2 돌격소총 대체용으로 사용 K2와 비교하여 수직 손잡이가 추가되었으며 M4와 동일한 조정 가능한 스톡을 채택했습니다. 광학 조준경 및 기타 액세서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향상된 기술 설계하지만 무게는 K2보다 무거워요. 빈 총 3.684kg 길이도 늘었어요. 건 헤드 텔레스코픽 730에서 1014mm 유효 범위 600m 스테네그와 같은 표준 잡지를 사용해 보십시오. 현재 대한민국 육군의 가장 보편적인 표준 무기이다. K3 포획포 구경 5.56mm 대우진핑 산업에서 제작 K3는 벨기에 FN 미니 비밀 소총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1989년 서비스 개시 미국산 F-60 기관총을 대체하는데 사용 11식 분대팀에 경기관총 지급 무게 6.85kg 길이 1030mm 두 모델의 유효 범위는 460에서 800m입니다. 200발들이 R27 벨트나 스테네그 탄창을 사용해보세요. 또는 7개의 탄창을 담을 수 있는 희귀한 70발짜리 탄창 이 유형은 향후 K15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K4 자동 유탄 발사기 구경 40mm 대우진핑 산업에서 제작 차량 탑재 자동 유탄 발사기입니다. 고속 수류탄 발사 포인트 또는 지역 사례에 주로 사용됩니다. 아니면 차량의 생사 목적을 파괴하거나 이 유형은 미국 MK19와 유사합니다. 삼각대 제외 무게 34.4kg 길이 1094mm 유효 범위 1500m 48분의 32라운드 탄약 체인을 사용합니다. M60D 범용 기관총 구경 7.62mm 미국 라이센스를 받아 대우진핑 산업에서 생산 11식 클래식 기관총 M60D형은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 탑재 무기에 주로 사용 지원 및 화재 진압 업무를 담당합니다. 무게빈 총 12kg 길이 1077mm 유효 범위 1100m M13 탄약 벨트가 사용됩니다. 이 유형은 KM2로 대체되었습니다. K6 중기관총 구경 12.7mm S&T 중공업에서 제작 현재 우리나라가 장착하고 있는 주력 중기관총이다.
K6는 M2보 레이오닝 중기관총을 기반으로 한 개량형이다. 전반적인 성능은 M2보다 낮습니다. 주로 탱크 및 보병 전투 차량에 사용됩니다. 해군 표면 선박에도 사용됩니다. K6의 무게는 428kg입니다. 길이 1654mm, 유효 범위 1830m, 최대 범위 6765m. K7 중공업 포구경 9mm S&T 중공업에서 제작 대한민국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소형 중공업 총의 일종입니다. 이 유형은 K1 중공업 총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프론트엔드 일체형 머플러, 그 외 부분은 K1과 동일합니다. K1의 5.56mm 탄을 9mm 탄으로 바꾸면 됩니다. 무게빈 총 3.4kg, 길이는 매우 신축적 620에서 800mm, 유효 범위 100에서 150m. 다른 사람들은 30발짜리 킬러 탄창을 사용합니다. 아니면 UZI의 전범위 킬웨폰 매거진 K12 일반 기관총 구경 7.62mm S&T 중공업에서 제작주로 오래된 미국산 M60 일반 기관총을 대체하는 데 사용됩니다. 2012년부터 병력 배치 시작, 무게 12kg, 길이 1234mm, 유효 범위 800m. 다른 사람들은 100에 200발의 M13 탄약 열차를 사용합니다. K14 저격소총 S&T 중공업에서 생산하는 고정밀 표준 저격총입니다. 구경 7.62mm 총구 장착형 소음기 주로 저격수를 발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길이 1150mm, 무게 5.5kg, 유효 범위 800m. 다른 방법 5발 또는 10발 내부 탄창 K15 청소 기관총 구경 5.56mm S&T 중공업에서도 제작 고장률이 높은 K3 청소기관총을 대체하는데 주로 사용 분대에게 지급되는 기관총이다. 개선 사항에는 조정 가능한 재고가 포함됩니다. 손그립 단일 기계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적응 개선, 내부 부품 재구성 및 제작 공차가 더 작습니다. 더 높은 신뢰성. 이 유형은 2020년 이후 점차적으로 부정확하게 장착될 예정입니다. 무게 알몸 총 7.26kg, 200발들이 MR7벨트나 사원에그 탄창을 사용해보세요. K16 일반 기관총 구경 7.62mm S&T 중공업에서 생산하는 최신 범용 기관총입니다. K3, M60 기관총을 대체하는 목적도 있다. 전투팀의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현재 구매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부터 장비 오작동 예상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K16 기관총의 전투 범위는 K3 기관총보다 30% 길어졌습니다. 파괴력은 K3의 약 2배. 쌍안경 6개 장착 군인들은 밤이나 안개가 낀 환경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타겟을 정확하게 감지. 이 유형에는 3가지 알려진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K16은 전투팀에서 사용됩니다. K16D는 차량 및 선박용입니다. K16E는 전투기에 사용된다. USAS-12 자동 산탄총 데이빗이 제작한 자동 산탄총입니다. 매거진 제외, 무게 5.45kg, 길이 960mm, 10발짜리 철사로 채울 수 있는 탄창이나 20발짜리 탄창을 사용해보세요. M203 유탄 발사기, 이 단발 40mm 총신 아래 수류탄 발사기, 다양한 돌격소총 아래에 설치 및 사용 가능. 미국, 캐나다 등 많은 회사에서 생산. 무게 1.36kg, 길이 표준 380mm, 싱글샷 로딩 발화 부위 점검에 주로 사용. 벙커를 파괴하거나 총대 등을 파괴하십시오. 또한 연막탄, 최루탄 등을 발사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이 유형은 K201로 대체되었습니다. M202 포인트 파이어 화염 공격 무기, 미국산 다관연소 로켓 발사기이다. 주로 대체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되었습니다. M1, M2 화염 감지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M202에는 4개의 발사관이 있습니다. 66mm 소위 로켓 장전 총알 표면 탄도에는 0.6kg의 TP-1 가속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공격 범위 50m 이내의 표면, 간격용 125m 이내의 창문, 200m 이내의 고정 무기 또는 정밀 범위 500m 이내. 클래스 형성 적중률 최대 50%. M202 자체 중량 5.22kg, 물을 피할 수 있는 길이와 확장 가능. 686에서 883mm. 후방 탐색 재장전을 4회 사용해보세요. FNSCAR 특수부대 전투돌격소총 구경 5.56mm 벨기에 회사 아이털러에서 대한민국 제707 특수폭탄대대에서 사용하는 특수소총이다. 저격수 상태와 근접 상태 간 전환 가능. 중량 L형 표준형 3.04kg, 길이 L형 표준형 778mm, L형 NATO 내그 38분의 20컷 탄창 4세트를 사용해보세요. HK-MP5 중공포 독일 헤클러 앤드 코코 제작 MP5 시리즈의 활총은 당사 최대 생산량이다. 가장 인기 있는 총기 제품, 뛰어난 성능으로 여러 나라로 수출. 그래서 엄청 유명해요. MP5 표준 모델은 9mm 루크탄을 발사합니다. 플라스틱 고정 스톡 또는 금속 텔레스코픽 스톡을 사용하십시오. 15발 또는 30발 탄창이 함께 제공됩니다. 한국이 707 특수폭탄대대를 위해 구매 해군 특수전 그룹 및 SWAT 부대에서 사용 HK416 돌격소총 구경 5.56mm 독일 헤클러 앤드 코코 제작. 한국이 해군 특수부대 및 SWAT용으로 구매. 무게 표준 빈 총 3.12kg, 길이는 709mm에서 1030mm로 늘어납니다. 10발, 20발, 30발들이 NATO 세너그 표준 탄창을 사용해보세요.
또는 100발 CMA 기계 세총 MC 한 돌격소총 MSK 무기총이라고도 한 미국에서 생산된 대한민국 특수부대에서 지급하는 소총입니다. 코너건 우측 상승 코너건 시가전에서 사용되는 특수무기이다. 이즈레일리 코어너 3D 컴퍼니에서 개발주로 한국의 특수부대가 사용한 맥 11V 중포 미국군 사장비 공사 어메리컨 밀러테리 이퀴프먼트 코퍼레이션 에서 UZI 중포와 유사한 외관 특수작전부대 사용을 위해 한국에서 조달 HKPSG-1 저격소총 타입 1은 독일 헤클러 앤드 콕 생산 반자동 저격소총 주요 사용자는 해군 특수작전단이다. D707 특수작전대대 및 SWAT 부대 AWM 저격소총 브리티시 프리시전 인터내셔널 이 생산한 타입 1 고정밀 저격총 한국 AWCM형 구매주로 707 특수작전대대에서 사용하도록 배포됩니다. SR-25 반자동 저격소총 미국에서 해병대 제공 STEL SRTG 69 저격소총 오스트리아의 STEL 사용자 해병대 SIGSAUR SRTG 3000 저격소총 독일 SIGSAUR 출신 사용자 해병대 M3 기관단총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GM 45구경 기관단총 양산형 종종 구어체로 여행용 총이라고 불립니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M3A1 변종 소수는 여전히 특수부대에서 사용됩니다. IWI 지리코 941F 반자동 권총 이스라엘 군사 산업 1990년에 출시된 반자동 권총 한국은 주로 육군 헌병대 SWAT 팀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합니다. HKUPS 반자동 권총 구경 9mm 독일 회사 히겔캅에서 제작 한국 특수부대용으로 소량 구매 SIGSAUR P226 반자동 권총 독일 SIGSAUR 출신 한국해군 특수작전부대 사용을 위해 구매 베레타 92 반자동 권총 베레타 이탈리아가 제작한 707 특수작전대대를 위해 한국이 조달 해군 특수전 그룹 및 SWAT 부대에서 사용 글록 117 반자동 권총 오스트리아 글록 글랍 4가 생산한 반자동 권총이다. 해군 특수작전연대 SWAT 및 국가정보요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베를리 M4 반자동 산탄총 이탈리아 회사 버를리에서 제작 특수부대 및 SWAT 부대에서 사용 M24 자동소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채택한 전투용 소총이다. 구경 7.62mm 이 유형에는 다양한 극 변형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일회용 및 예비군용으로 사용됩니다. M24빈 총 4.5kg 길이 1118mm 다양한 버전의 분리 가능한 탄창을 5에서 40발 사용해보세요. M16A1 돌격소총 구경 5.56mm 미국이 베트남전 때 보급하기 시작한 돌격소총이다. 한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미국에서 27,000개 입고 이후 그는 지지 오어드넌스 인더스트리 프로덕션 CO LTD에서 근무하도록 선발되었습니다. 총 약 60만 개 생산 이러한 유형의 한국 주력 부대는 퇴역했습니다. 현재 예비군 등 예비군이 주로 사용 M16A1의 무게는 2.89kg입니다. 길이 986mm 입은 30탈착식 매거진을 사용해보세요. M1이 총으로 가득 차 막혔어요.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쟁, 한국전쟁 당시의 일이다. 표준 총기 발행주로 한국에서 예비용으로 사용된 구경 7.62mm 무게 빈총 2.4kg 길이 900mm 15에서 30발의 탈부착 가능한 탄창을 사용해보세요. M1 게런드 하프인치 액션 소총 1930년대 미국에서 개발됐다. 최초의 표준 자동 장전 소총 구경 7.62mm 중량 표준형 4.31kg 길이 1100mm 8발짜리 일체형 탄창과 내부 탄창을 사용해보세요. 한국의 의뢰용 및 한 병력사용 AK-47 돌격소총 구소련이 개발한 고전적인 돌격소총이다. 한국은 주로 공격자 대결훈련과 특수공격훈련에 활용된다. BPSH-41 기관단총 바브서 또는 블래스터라고도 함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이 개발, 생산한 기관단총이다. 한국은 공격자 대결훈련과 특수공격훈련에 활용한다. 자벨린 대공미사일 영국 포클랜드 전쟁 이후의 일이다. 튜브 발사식 대공미사일을 대체할 2세대 보병 대공미사일 0.5인치 이동영하 무선유도 기술 사용 무게 24.3kg 미사일 11.1kg 길이 1.39m 폭발 메커니즘은 충돌 및 근접 엔진을 사용합니다. 단 한 번의 조작으로 1987년 한국에 소개됨 이미 발사대 100기, 미사일 1500기 보유 미스트랄이라고도 불림 유럽의 MBDA 미셀 시스템즈 컴퍼니가 개발한 미사일의 일종이다. 수동적 적외선 유도 파이어 앤드 퍼게트 휴대용 대공 미사일 주로 1200m 이하의 적어도 또는 초적어도 비행 항공기를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최대 색상 높이는 3000m입니다. 한 명 또는 두 명이 운영합니다. 싱글샷 로딩 탑승 중인 차량에도 배치 가능 2세대 미스트랄은 서스펜스 항공기에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무게 18.7kg 길이 1860mm 한국은 1991년부터 1997년까지 406개의 발사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사일 2760기 이글러라고도 불리는 국K-38 실제 대공 미사일 구소련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다. 이 유형의 전투 범위는 5.2km입니다.
색상 높이 3,500m, 이중 색상 적외선 유도, 사용 무게 10.8kg, 길이 1,574mm, 탄두 1.7kg, 이름이 운영함. 한국은 1996년에 발사대 세트 50개와 미사일 750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는 러시아의 적인 소련이 탕감한 부채다. KPSM 션공 휴대용 대공 미사일. 한국은 이를 스타보우 대공 미사일이라고 부른다. 국방과 하경구소가 개발한 휴대용 저고도 미사일이다. 이 유형의 범위는 3,000에서 5,000m입니다. 최대 범위 7,000m, 전방향 적외선 지도를 채택하십시오. 범위 내의 정확도는 90%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스팅어와 러시안 니들 파워가 60%밖에 안 되네요. 삼각대의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로딩 삼각대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무게는 24.3kg입니다. 길이 1900mm. 한국은 현재 이런 종류의 대공 미사일을 2,000여 세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2592 스팅어 휴대용 대공 미사일. 미국 레이슨사 레이선 컴퍼니가 생산한 휴대가 어려운 소형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다. 적외선 열 추적 안내 사용. 1981년부터 현재까지 봉사. 현재 스팅어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확인된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270대입니다. 스팅어의 유효 사거리는 4,800m, 전체 세트의 무게는 15.2kg입니다. 길이 1.52m, 한 명 또는 두 명이 운영합니다. 대전차무기 부문 M40 무반동포. 미국 휘틀리 공장에서 개발한 무반동 스탠드오프 총입니다. 총의 구경은 106mm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직경은 105mm입니다. M40의 무게는 약 210kg입니다. 철갑탄, 접착탄, 세포 대인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대인 및 대장갑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초기에 사용된 장갑 관통 발사체는 40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이 개발한 장갑 관통 발사체 700mm 이상의 장갑 관통 가능 M67 무반동포. 미국과 한국에서 생산되는 90mm입니다. 저항 대전차 무반동포. 무게 17.01kg, 길이 1346.2mm, 두미 일방적 하중 3명이서 운영해오. 최대 범위 2103.1mm. 이 유형은 점차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M72 경가봇 무기로 또는 LAWS로 약칭. 미국 해센 오리엔탈 컴퍼니, 해시언 오리엔탈 컴퍼니에서 생산하는 일종의 제품이다. 1958년에 개발된 66mm 대전차 로켓 발사기. 이 유형의 무게는 2.5kg입니다. 최대 범위 1000m, BGM-71 탈출 미사일. 미국의 대전차 미사일이다. 광학 추적 및 유선 안내 사용. 1970년에 입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대전차 유도 미사일. 다양한 모델 최대 430에서 900mm의 장갑 관통력 또는 200mm 이중층 로켓. 다이어그램 최대 범위 표준 동작 3000m, 대부분의 변종은 3750m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K155-2 멜리스 M 대전차 유도 미사일. 러시아가 만든 대전차 미사일이다. 주로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날개레벨 차량 탑재 대전차. 화력 1992년 서비스 개시. 무게 13.8kg, 길이 980mm, 전투 범위 2000m, 표준 라인 반자동 명령 안내 사용. 한국은 현재 226발의 발사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체 생산 미사일만 2000기 발사 시스템의 기원은 러시아의 바텀링이다. @-1K 썬더 대전차 미사일. 제한 공격 대전차 미사일이라고도 함. 대한민국 국방과 하경구소에서 개발한 형식이다. 휴대용 3세대 대전차 유도탄 적외선 영상 안내 사용. 직접 공격과 상단 공격의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직렬 탄두를 사용하여 반응 장갑을 격파하세요. 거대한 범위 2500m, 중량 기준 20kg, 두 명이서 운반하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로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아메리칸 제브린 및 이스라엘리 스파이과 유사합니다. 성능은 비슷합니다. 이상은 대한민국 육군의 개별 무기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다. 한국의 부상은 당연하다. 집에서 큰 물고기를 잡으십시오. 다우선, 한신, 한화, 헌데이, 홍샨, 샘성 등 수많은 우수 군수산업 기업의 고향 음식. 그것은 분명히 세계 최초의